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특이한 기자들, 산업이부 기자 정희영입니다. 화면 속의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글로벌 제약사 MSD가 판매하고 있는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가다실 구가입니다. 요즘 물량 부족으로 접종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백신 품귀 현상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올해만 해도 이 가다실 구가 외에도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 결핵 예방 백신도 공급이 중단돼 불안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백신 품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는데요. 오늘 특이한 기자들에서는 현재 국산 백신의 자급률은 어느 수준인지, 더 나아가 토종 백신이 얼마나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백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나라 백신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현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나왔었던 가다실 구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네, 이 가다실 구가는 2016년 국내에 출시됐는데요. 이게 기존 백신에 비해서 면역 효과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수급이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게 서바릭스나 가다실 4가가 기존에 나온 백신인데 기존에 HPV 바이러스 즉을 2개나 4개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이 가다실 구가는 9개까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3번 접종을 하면. 그러면 같은 비슷한 돈이더라도 다들 가다실 구가를 맞으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해 6월 그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일부 생산 시설에 악성 코드가 감염됨으로 인해서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예측이 됐었는데 실제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에 그 가다실 구가를 접종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는데 다들 어렵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실제 취재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지금 가다실 구가가 전국적으로 지금 모자라서요. 저희 예약은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연락을 드리긴 해요. 지금 만약에 예약하면 그러면 언제쯤 받을 수 있어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연락을 드리는데 앞에 대기자분들이 많으셔서. 이 가다실 구가 같은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는 3회 접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신규 접종자는 안 받고 있고 1, 2회 접종자를 중심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다실 구가는 국내에 들어오는 건 한 7월 정도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국가 검정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9월이나 10월 정도에 풍족한 물량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예로 들었었던 가다실 구가도 그렇고요. 사실 가을 되면 항상 독감 백신 품귀 현상 해서 아마 제약회사 출입하시는 기자들은 가을 되면 한 번씩 꼭 리포트 내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백신 품귀 현상이 매년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그 백신, 수입 백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관리뿐만 아니라 수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앞서 언급됐던 자궁경부암 백신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출시된 3개 백신 모두가 글로벌 제약사의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얘기를 해준 것처럼 우리가 자급하고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저희가 자급하고 있군요. 그리고 국내 백신 자급률을 보시면은 지금 28개가 국가 필수 예방 백신 접종 백신인데 이 중에 14종, 50%, 자급률이 50%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4년 전과 비교해보면 4년 전에는 30%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불과 4년 만에 20%가 증가한 경우는 굉장히 빨리 자급률이 높여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래도 주요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의존율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국가는 앞으로 그 백신 자급률을 더 높이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백신 주권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백신 자급률을 2018년 50%에서 2022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하여 다양한 선제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정부가 특히 식약처가 밝히고 있는 선제적 지원, 대표적인 게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단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그 백신 개발에서부터 제품화까지 모든 단계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 현재 31개 품목에 대해서 이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올해 식약처는 성인용 결핵 예방 백신을 포함해서 7개의 백신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얘기를 해줬던 이런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올 상반기에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백신 수급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올 상반기에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실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취재를 한 결과 현재 종합 대책 초안은 마련된 상태고 예. 이 질병관리본부대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보고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4월 공청회를 통해서 의료계나 업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백신 수급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중앙 조달식 방식으로 좀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백신이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현행 계약 방식에서 좀 더 장기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최종 종합대책은 6.13 지방선거 후인 예. 6월 중순쯤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 종합대책도 저희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이건 시장에서도 사실 몇 번 얘기가 됐었기도 한 건데, 어떤 국내외 백신 연구 개발을 위해서 민관 공동 펀드를 만든다, 조성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또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글로벌 헬스 기술 연구 기금인데요. 이게 글로벌 보건 증진을 위해서 백신뿐만 아니라 예. 진단, 바이오 신약 개발을 위해서 정부와 민간 기업 그리고 해외 자본이 투입되는 이 기금입니다. 총 500억 원 규모고요. 예. 여기에 복지부, 정부가 250억 원, 50%를 투입하고 예. 여기에 국내 기업은 25%. 여기 중요한 게 빌 앤 머린다 게이츠 재단이 125억, 25%를 투자합니다.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취재해 본 결과 현재 이 글로벌 헬스 기술 연구 기금 사업단이 구성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확인한 결과 재단 법인으로 설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을 하고 현재 허가 심사 단계에 있다고 하고요. 오는 8월까지는 이 재단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10월 전에는 공식적으로 발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글로벌 헬스 기술연구기금의 포함된 제약사는 5개사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녹십자 등 굵직한 백신 기업은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녹십자의 경우 1분기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이사회에서 글로벌 헬스기금 연구 참여 안건을 가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은 한 50억 정도로 편성된 것 같고요. 이외에 게이츠 재단이나 국내 기업들도 올해 말까지 출자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인 우리 산업과 시장 얘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 물론 우리나라 백신 자급률이 50%밖에 되진 않지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4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국내 이런 백신 시장의 규모나 그리고 자급률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먼저 국내 백신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앞에서 자급률 부분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2012년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4,087억 원 수준의 시장 규모였는데 예. 2016년에 5,563억 원으로 연평균 8% 성장을 했습니다. 예. 빠른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나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일부 녹십자를 기준으로 한 독점 구조였다면 많은 신규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경쟁 체제가 구축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감 백신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수입 독감 백신만 있었던 시장이 2009년 녹십자가 뛰어들고 그 이후에 SK 케미칼, 일양약품 등이 뛰어들면서 완전하게 경쟁 체제 구축이 됐고요. 예. 현재 사가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서 시장에
시장에 내놓은 제약사가 8개 기업입니다. 이 중에 국내사가 6곳입니다. 한번 보시죠. GSK와 사노피 파스테르 2개가 글로벌 제약사고요. 예. 이외에는 국내 제약사입니다. 그래서 4가 백신 같은 경우에는 독감 바이러스 4개를 예방을 할 수 있는 백신인데 예. 이렇게 많은 그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백신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됐어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원 정도대에 맞을 수 있었다면은 예. 지난해는 15,000원, 10,000원 초반대에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공급량이 늘리면서 그러니까 가격이 낮춰지고 이게 오히려 국민들에겐 좋은 방향으로 가고 풍기 현상도 좀 없어지나요? 그렇죠. 수급도 굉장히 안정됐습니다. 뭐 이렇게 예. GSK나 뭐 사노피 등이 글로벌 수요로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예. 국내 제약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수급 불안정도 많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내 백신 업체들은 기초 백신 외에 좀 고가의 프리미엄 백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필수 그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개발 과정이 까다로운 데에 비해서 시장성이 낮고 특히 가격도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기존에 있는 국내 백신 업체들은 프리미엄 백신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고가고 이게 또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시식 장벽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SK 케미칼을 들 수 있는데요. 2017년 대상포진 백신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MSD가 유지해온 그 독점 시장을 깨버렸습니다. 이 대상포진 백신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4월 누적액이 이미 100억 원을 돌파하면서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이제 국내 제약 업종 그리고 회사들도 글로벌 진출을 어쨌거나 잘 해야 앞으로 더 성장성이 더 기반이 되는 걸 텐데 현재 우리 국내 백신 업체들의 해외 진출 현황과 좀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있다면 이것도 함께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이미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 규모에 비하면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그 국제기구 조달 시장입니다. 전체 국내 백신 그 수출액의 73.5%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메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조달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WHO의 품질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4개사 22개 품목이 이 WHO PQ 인증을 받은 상황이고요. 추가로 이 많은 제약사들이 WHO PQ 인증을 받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그 SK케미칼의 독감 백신 3가, 4가를 예로 들 수 있고요. 이외에 뭐 소아마비 백신 등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개발을 완료하면 바로 WHO PQ를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노리고 있다는 걸 보여지고요. 좀 요즘에 눈에 띄고 있는 부분은 그 녹십자의 해외 법인 설립인데요. 보통 우리 지금까지 국내 백신 업체들은 국내에서 개발을 하고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뭐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임상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연구 개발 단계 그리고 임상부터 미국에서 진출함으로 인해서 빠르게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이외 글로벌 시장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백신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의 글로벌 진출 현황까지 정혜영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